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피터 린치라고 하면 13년 만에 마젤란 펀드를 무려 660배나 성장시킨 전설적인 투자자죠. 그런데 여러분, 린치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찾았어요. 심지어 아내의 쇼핑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았고 반대로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보았다. 이 말은 시장 예측보다 개별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피터 린치처럼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읽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PER, 주당 순이익, 자기 자본이익률 같은 핵심 지표들과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PER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계산 방법도 간단합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주가가 5만 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2,500원이라면 PER은 20배가 되는 거죠. PER이 높다는 건 뭘까요?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PER이 낮다면 주가가 싸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ER이 낮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어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 PER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걸 밸류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PER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성장성이 없거나 앞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일 수도 있죠. 그리고 PER은 산업마다 많이 다릅니다. 바이오 회사들은 PER이 높은 편인데 이건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수익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대형 제조업체는 PER이 낮은 편이죠. 따라서 PER을 볼 때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EPS, 즉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건 기업의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인데요. 쉽게 말해 주식 한 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에요.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순이익을 전체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기업의 순이익이 100억 원이고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라면 EPS는 1000원이 되는 거죠. EPS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GAAP, EPS는 일반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된 것이고 현금 EPS는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줍니다. 현금 EPS는 회계 조작이 어려워서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EPS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특히 5년 연속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순이익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ROE, 즉 자기 자본이익률에 대해 알아볼게요.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계산 방법은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억 원이고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이라면 ROE는 20%가 됩니다. ROE는 한마디로 회사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ROE가 10%라면 1000만 원의 자본으로 100만 원의 수익을 낸다는 뜻이죠. 당연히 ROE가 높을수록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ROE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영업, 왜 수익이 많은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으로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면 ROE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지속 가능한 수익이 아니니까요. 또 자기 자본이 줄어들어도 ROE는 높아질 수 있어요. 기업이 빚을 많이 내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자본금이 줄어들면 ROE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제 경영 효율성이 좋아진 게 아니라 숫자만 좋아 보이는 거죠. ROE를 더 자세히 분석하려면 듀퐁 분석법을 사용하면 좋아요. ROE를 순이익률, 자산회전율,
재물의 버리지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ROE가 높은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가진 재산을 보여주는 표예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란 공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업의 자산 구조와 부채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업에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현금흐름표는 실제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기업이 미래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미래에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죠. 재무제표 분석 외에도 투자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요. 첫째,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원한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안전성을 우선한다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분산 투자의 원칙도 중요해요. 모든 돈을 한 종목에 투자하면 위험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런 논쟁에 대해 재미있는 조언을 했어요.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주장 사이에서 그는 종목 수에 집착하지 말고 각 종목의 내용을 잘 살펴보라고 말했죠. 셋째, 라이프 사이클도 고려해야 해요. 20대와 60대는 투자 목표와 기간이 다르니까요. 젊을 때는 성장성 높은 주식에 투자하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피터 린치의 핵심 투자 원칙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세요. 시장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끔찍한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잃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종목 선택이에요. 둘째, 매력적인 회사를 찾아 장기 투자하세요. 주가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망하지 않을 좋은 기업을 찾아 장기 보유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셋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요령을 익히세요. 회사의 규모, PER, 부채 비율, 현금 보유량, 배당, 장부 가치 등을 분석하면 기업의 가치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이론만 배우면 재미없잖아요? 실제로 분석해보면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죠. 가상의 기업 A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업 A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총 자산은 1,000억 원, 부채는 400억 원, 자기자본은 600억 원이에요. 부채 비율은 약 67%로 양호한 편이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800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 당기순이익은 80억 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2.5%, 순이익률은 10%네요. 꽤 좋은 수치입니다. 현금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90억 원으로 양호하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50억 원이에요. 마이너스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핵심 지표를 계산해 볼게요.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라면 EPS는 800원이 됩니다. 순이익 80억 원을 발행 주식 수 1,000만 주로 나눈 결과죠. ROE는 13.3%로 계산됩니다. 순이익 80억 원을 자기자본 600억 원으로 나눈 결과죠. 만약 이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라면 PER은 12.5배가 됩니다. 주가인 10,000원을 주당 순이익 800원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만약 업계 평균 PER이 15배라면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여러분의 투자 감각을 테스트해보세요. 첫 번째 퀴즈. 기업 B의 주가는 5만 원이고 EPS는 2,500원입니다.
이 기업의 PR은 얼마일까요? A. 0.05배, B. 2배, C. 20배, D. 12만 5천 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C. 20배입니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것이니까요. 5만 원 나누기 2,500원은 20이 됩니다. 두 번째 퀴즈. 기업 C의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이고 자기자본은 500억 원입니다. 이 기업의 ROE는 얼마일까요? A. 5%, B. 20%, C. 50%, D. 200%. 정답은 B. 20%입니다. ROE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니까요. 100억 원 나누기 500억 원은 0.2, 즉 20%가 됩니다. 세 번째 퀴즈. 다음 중 P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A.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이다. B. 항상 성장성이 높다. C.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싸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D. 항상 부채가 적다. 정답은 C입니다. PR이 낮다는 건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싸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평가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피터 린치식 투자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린치의 투자 원칙은 시장 예측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했어요. 투자할 때는 PER, EPS, ROE 같은 핵심 지표를 분석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적절한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요.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타고난 투자자는 없다. 그는 투자에 대해 계속 배우고 또 배울 것을 강조했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투자는 지속적인 학습과 분석을 통해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피터 린치처럼 위대한 기업을 발굴하는 안목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는 투자자가 되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